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요, 8월 시장 대폭락, 저점은 딱 이때입니다. 눌릴 때 다 필요 없고, 이주식에 다 때려 박으세요라는 주제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8월 달 들어서자마자 시장이 쭉 밀려서 다들 근심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이미 수상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8월 달 들어서자마자 1일부터 이 시장이 쭉 밀리면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이 시장 하방을 준비해야 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하락은 길면은 9월 달까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장 하락에 상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이게 가장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물론 이 최저점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요. 이 분할 매수를 시작할 시점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가 어떤 주식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달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쭉 시청하시면서 이때가 지금 언제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주식을 공략해야 되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전부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그 전에 뭐 부탁드려야 될까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이 따봉 버튼까지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거 구독 버튼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럼 구독 버튼은 괜찮으니까요. 그 옆에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요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지금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좋아요 버튼 다 눌러주셨다라고 믿고 바로 한번 들어가서 일단 여러분들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적으로 8월 중순 이후부터 우리는 이 매수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왜 시장이 하락을 했는지 이걸 먼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증시 하락의 이유는 이번 정부가 전 정부에서 24%로 내린 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다시 되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를 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이 공평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 지난 정부에서 1% 내렸던 이런 법인세율을 다시 1%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 이 과표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0원에서 2억 원은 9%에서 10%로 1% 올린 거고요. 2억에서 200억 원은 19%에서 20%로 마찬가지로 1% 올렸고, 200억에서 3천억 원 같은 경우도 21%에서 22%로 마찬가지로 1% 올리면서 이 3천억 원 초과는 24%에서 25%로 전부 다 1%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만 올리는 것도 아니고 0원부터 2억 원까지도 지금 1%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법인세 인상은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상장 기업들에게 뭐 긍정적인 요인은 절대 아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도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매매할 때 내는 세금이 코스피가 0%에서 0.05%로 0.05 올리는 게 발표가 됐고요. 코스닥 비롯해서 다른 것들 포함해서 이미 기존에 0.15%에서 0.2%로 이렇게 올리는 이런 기준이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주주 기준 같은 경우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를 냈죠. 그래서 이 적용 시기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부터 전부 다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이렇게 10억 원으로 바뀌게 되면요. 다음 연도에 매매해서 수익 나면 전부 다 이거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10억 원을 안 넘으려고 이 10억이 넘는 사람들은 현재 지금 수익이랑 실제 내는 세금이랑 이것들을 비교를 해서 미리 이 자산을 10억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겠죠. 그러면 항상 연말이 되면 이 매물이 쭉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생기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에게 악재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이 시장 하락의 분위기를 만들긴 했지만 마냥 이것 때문에만 시장이 밀렸다라고는 보기는 힘들어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시장이 밀렸냐? 이 신용잔고 추이를 보니까요. 이 신용잔고가 21조 8천억 원 가량으로 너무 높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물량이 쭉 쏟아지면서 이 시장 같은 경우도 주가 같은 경우도 쭉 같이 쭉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국내 증시가 갑자기 밀린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바로 뭐 때문이에요? 바로 이 상호관세, 이 관세 협상 때문인 건데요.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번에 실패했다라는 말이 많은데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실패했다라는 이런 거는 아니고요. 하나 확실하게 실패한 게 바로 이 자동차 요쪽 있잖아요. 자동차 요쪽에서 이 협상을 실패를 했습니다. 한국에 사실 이 수출의 주요 품목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반도체고요. 두 번째는 이 자동차인데 이번에 이 관세 협상이 자동차 수출 쪽에서 이 불리한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FDA 협상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보다 2.5%의 관세를 덜 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유럽하고 비교를 해서 이 관세를 좀 덜 냈었는데 이번에 결과가 다 같이 15% 관세로 통일이 됐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 우대 관세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 협상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잘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미국한테 도와줄 것도 많았어요. 특히나 이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 한국의 협력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미국이 사실상 우리나라에게 부탁해야 될 이럴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이 이렇게 잘 안 나왔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번 관세 협상은 완전히 실패를 했다,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도요. 우리나라 수출 품목 탑2 중에서 이 자동차 이쪽에서 관세 협상이 좀 아쉽게 했다라는 부분을 사실상 우리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 미국에다가 돈을 투자를 덜 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이 요구했던 부분 꽤나 많이 채워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관세 협상이 좀 불리하게 결론이 났다. 현재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관세 협상이 잘 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 자체가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증시는 이 하방 분위기가 이렇게 현재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악재들 자체가 뭐 엄청나게 치명적이어서 이 시장의 급락을 만들어낼 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이런 기대감들이 꺾일 이슈가 두 개 정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런 이유들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이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유동성 이슈는요. 해외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증시 하락은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하방이 쭉 이어지면서 이 8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좀 무서운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잠깐 보여드린 국내 신용잔고 이게 현재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 물량이 쭉 쏟아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밀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용잔고, 국내 신용잔고 이거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 국내 신용잔고 이거를 주의 깊게 봐야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사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국내 신용잔고가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 어디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하면 좋을까? 어디에서 사면 안전할까? 이거에 대한 답을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국내 신용잔고가 18조 원 밑으로 내려오면 정말로 좀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가 18조 밑으로 떨어져서 17조 정도로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분할 매수에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이런 현재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조, 18조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딱 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들이 지금 주가라든지 증시가 저점을 찍었었던 이런 구간들이고 이 위에 구간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신용이 20조가 이렇게 넘으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처음 이 구간 20조 원을 넘어섰을 때 어땠죠? 이 증시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라고 해서 뭐 증시가 더 오르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 국내 증시 자체가 고점이었고 이 박스권을 이렇게 쭉 만들다가 급락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신용잔고 20조 원을 찍고 다시 쭉 이렇게 급락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20조 원을 찍고 다시 한번 급락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번에 다시 한번 20조 원을 찍고 급락하는 상황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역시나 이 신용잔고 20조를 돌파를 한 상태죠. 21조 8천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잔고가 17조 원대 후반까지 떨어진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분할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8월 1일 되자마자 시장이 급락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증권거래세 인상이라든지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등 이런 거에 대한 영향과 이번에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게 됐다라는 이런 부분을 현재 지울 수가 없는 거고요. 가장 메인은 뭐냐면 국내 신용잔고가 21조를 돌파를 하면서 이 신용잔고가 높다 보니까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쭉 밀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복합적으로 이런 영향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 전체 주가 같은 경우도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증시가 좀 가파르게 하락을 했다고, 이 보유 종목이 하락했다고 우리는 실망을 할 게 아니라요, 8월 15일 이전에 2분기 실적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이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8월 15일까지가 딱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 전에 이 실적을 기업들은 다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실적이 높게 나온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또 낮게 나온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중에서 지금 낮게 나온 기업들은 다 이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낮게 나온 기업들은 다 갖다 버리고요. 실적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기업들, 이런 위주로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증시 하락이 나온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실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로 이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실적 발표 시즌에서 실적 예상치와 부합을 하거나 더 높게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공략하면서 이번 위기를 이 기회로 삼고요, 저점에서 잡아서 실적 발표 이후에 큰 수익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기업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업을 공략해야 시장이 급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기회로 삼고 이 저점 매수를 이어나가야 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주식 홈런왕 유튜브 채널이 현재 구독자가 47,000명인데요. 제가 이거 구독자 5만 달성 기원 이벤트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2분 정도만 제가 빠르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다시금 하락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수익 보시는데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상관이 없이 장중에 편하게 단타를 치실 수 있게 제가 구독자 5만 달성 기원 이벤트로 이 시장 상황과 무난하게 적중률이 이렇게 높은 불기동화살표 검색식을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이 선물로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딱 9시죠. 이 시가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선택한 조건식을 8월 1일이죠. 금요일날 9시에 적용해서 이 검색된 종목을 30분간 보유 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11%의 수익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2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검색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색식에 뽑힌 종목을 딱 9시 시가에 들어가서 딱 30분만 매매에 집중하면 어떤 수익률이 나냐, 이런 식으로 딱 수익률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 시장에 상관이 없이 적중률이 이렇게 높은 이 불기동화살표 검색식을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은요,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락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 추가적인 하락이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오전에 딱 30분 만에 매매를 끝내야 되는 이런 시장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슈와 수급이 붙어버리면요, 아침 30분 만에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뒤늦게 덤비면 먹기가 힘든 거고요, 또 까딱 잘못하면 물레기가 십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딱 9시에 딱 들어가서 30분 만에 매매를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이 상관이 없이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적중률이 높은 이런 검색식을 구독자 5만 명 달성 기원 이벤트로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독자분들이라면요, 이거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이 구독자분이 아니시라면 지금이라도 이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이 불기능 화살표 검색식 요거 받아가신 다음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이렇게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과 수익에 대한 고민까지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이렇게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기능 화살표 검색식 요거 받으시는 방법은요, 제가 고정 댓글에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어떤 창이 뜨냐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창이 하나가 뜨는 건데요, 이 창 같은 경우는 뭐 귀찮게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하거나 뭐 로그인하거나 그딴 건 필요가 없는 간단한 창입니다. 그래서 강민 전문가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인데요,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용하고 계신 무료 혜택 중에서 어떤 거죠? 이 급등주 검색식 받기, 요거 여러분들 클릭하신 다음에 답변에다가 여러분들 성함,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연락처죠, 뭐 010-1234-1234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답변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신 종목명이죠, 뭐 로봇이면 로봇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이렇게 제출 버튼까지 딱 눌러주시면 제가 전부 다 이 구독자 5만 명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이 불균형 화살표 검색식을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전달해 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무료 혜택을 선착순으로 여러분들 딱 2,000분께만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요, 이 무료 혜택이 이 마감되면은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같은 경우는 바로 삭제 조치가 돼버리니까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누르셔서 바로 이렇게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 혜택을 드리는 만큼 아직까지 제 영상에 구독 버튼 안 누르고 이거 받아가시려는 분들 안 돼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이 따봉 버튼까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신 다음에 이거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8월 15일 이전에 2분기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이 종목 선별이 필요한데요, 도대체 어떤 기업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태웅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태웅이라는 기업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풍력 관련된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태웅이 최근에 이 SMR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요, 원래 태웅 같은 경우는 풍력이라든지 조선, 원자력력 이런 단조 부품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 중장기 성장축으로 SMR 부품 시장까지 진입을 하면서 현재 경쟁자 없이 독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이 태웅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국내 최초로 300MW급 SMR 원전용 이런 단조 부품 계약까지 이렇게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 동일 프로젝트로 SMR 부품 추가 수주 같은 경우도 현재 협의 중인데요, 그래서 이 태웅은 글로벌 SMR 시장에서 현재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단조 부품을 생산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태웅이. 그러면 여기서 이 단조가 뭔지 이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보통 금속을 가공하는 방법은 크게 주조와 단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금속을 이렇게 틀에 부어서 만드는 이런 주조 방식이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것도 한번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틀을 이미 이렇게 만들어 내놓고 이런 액체 금속을 이렇게 딱 넣어서 이렇게 찍어내는 이런 단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가장 더 단단한 방식을 꼽아 본다면요, 이 단조 쪽이 훨씬 더 주조보다 단단하고 정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가공하는 기술이 좀 단조 기술이 정밀한 기술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터지지 않아야 되는 이런 원전에 사용되거나 혹은 이 풍력발전소 이런 같은 곳에 이 단조 부품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웅은 단조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 SMR 부품 이쪽 시장에 도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단조 시장에서 절반이 넘는 50%가 넘는 이런 점유율을 태웅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미 단조 기술 쪽에서는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웅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를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요, 아직은 이 풍력 설비가 43%로 주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풍력 이외에도 이 산업 기계라든지 산업 플랜트, 조선이랑 선박 엔진, 그리고 원자력 이쪽에서도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 원전, SMR 이쪽 부품을 현재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원자력 매출 비중이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율도 이렇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 원자력 발전에 직접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 기계라든지 산업 플랜트 이쪽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태웅이 가지고 있어서 이 전방위적으로 산업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태웅의 주요 수출 국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은 국내에서 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죠.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아시아 이쪽 부분에서도 매출이 현재 나쁘지가 않은 상태고요. 이쪽에서도 매출이 현재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다양한 곳에 지금 태웅이 수출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한국 내에서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 우물한 개구리 상태면은 세계 시장에 나가서 이 태웅이라는 기업이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해외 매출 같은 경우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런 노력들이 최근에 SMR 이 원전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이 태웅의 기술력이 더욱더 빛을 보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고 많은 원전 관련된 기업들 중에 왜 태웅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후속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 에너지 설비에 들어갈 만큼 정밀하고 이 강도 높은 부품을 현재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태웅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단 2개의 기업만이 이 단조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태웅의 경쟁사가 현재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로 기존의 풍력 발전기뿐만 아니라 이 원전 시장에 태웅이 진출을 해서 미국에서 이 현지 생산을 원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태웅이 이 단조 부품을 현재 공급 중이기 때문에 이 태웅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후속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전을 4배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2027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 원전을 설치하기 시작을 하고 그 원전을 통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2027년이죠. 내후년부터 건설이 시작되는 이 원전에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이죠. 2026년에 이런 설비 투자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 단조 부품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태웅을 지금 가장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원전 대장주라고 불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언제부터 매출이 나냐? 2027년부터 뭐 원전이라든지 SMR 이런 기자재 부품을 공급을 하면서 그때부터 2027년부터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웅 같은 경우는 그 원전에 들어갈 그 SMR에 들어갈 부품을 만드는 그 부품을 납품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빠르게 설비 투자가 될 때 먼저 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겠죠. 먼저 매출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다른 원전 기업들보다 오늘 말씀드린 이 태웅이 더 빨리 매출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태웅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더 많은 돈을 버는 기업이 물론 존재하겠죠. 하지만 태웅이 가장 빨리 돈을 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웅이 이 SMR 시장에 개화를 하면서 가장 빨리 돈을 번다라고 제가 설명을 방금까지 드렸는데 이런 건 알겠다. 그런데 태웅이 본업은 잘 하냐?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태웅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SMR 부품이 주력이 아닙니다. 본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풍력 설비 이쪽이 현재 본업이기 때문에 이 본업은 잘 하고 SMR도 추가적으로 하는 거냐? 이게 의문인데 이 본업인 풍력 이쪽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태웅의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해상 풍력이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태웅의 중장기 성장 동력은 SMR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태웅은요 글로벌 해상 풍력 플랜지 이 풍력 발전기의 몸통 이음새 이 단조죠. 이쪽 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이미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품들을 베스타스와 지멘스 및 GE 등 이 글로벌 터빈사에게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풍력 기업들도 이 태웅의 제품을 받아서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이 태웅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태웅의 매출은 언제부터 성장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태웅의 매출 성장 시기는 2026년부터 이때부터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2026년부터 원전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원전 관련 기업들은 다 내후년이죠. 2027년부터 성장할 것으로 전망치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웅 같은 경우는 내년이죠. 2026년부터 매출 성장도 매출 성장이지만 영업이익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번 연도죠. 2025년도 대비해서 약 3배가량 3배 이상 나올 것으로 현재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전망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무조건 뭐 딱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배 성장한다라는 이런 전망치에는 못 미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 성장폭을 계속해서 쭉 이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태웅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고속으로 성장한다라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 태웅의 가격 전략을 잡아드려야겠죠. 왜냐, 이 정확한 가격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지 무턱대고 이 좋다고 해서 태웅을 공략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태웅의 가격 전략을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 태웅의 주요 제품이 아닌 것은 문제예요. 그래서 1번 풍력설비, 2번 원전설비, 3번 화력설비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으시죠? 제가 아까 지금 내용에 다 들어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고정 댓글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이 정답이라고 생각되신 숫자 1번이면 1번, 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이렇게 입력해서 남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따로 준비한 이 대박 선물을 이렇게 하나 드릴 건데요. 이 대박 선물이 뭐냐면 이 초대형 호재 대박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서 한 번도 공개를 안 한 영상으로 찍어 올리지도 않은 특별한 재료를 가진 종목이 딱 하나가 있는 건데요. 이거 저만 아는 특별한 재료를 가진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재료까지 다 풀어서 제가 이 대박 종목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받으신 분들은 절대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가족끼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깜짝 이벤트로 제가 이 특별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 누르시면 어떤 창이 뜨냐, 이런 식으로 지금 창이 하나 뜹니다. 이 창 같은 경우 보시면 이 강민 전문가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다 라고 해서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 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귀찮게 회원 가입하거나 뭐 로그인하거나 뭐 비밀번호 치거나 뭐 가입하거나 그딴 건 필요가 없는 간단한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용하고 싶으신 이 무료 혜택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요거 여러분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함이죠. 여러분의 성함, 뭐 홍길동 여러분들 적어주시고요. 그 밑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밑에 여러분의 연락처죠. 010 뭐 1234 1234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 답변에다가 정답이죠. 정답이라고 생각되신 숫자 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이렇게 여러분들 적으신 다음에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이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 제가 초대형 호재 요 대박 종목 요거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답 맞추셔서 여러분들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이거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셔서 이렇게 창에서 딱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태웅의 차트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이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태웅의 주가가 최근에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쭉 상승한 편인데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웅 요 기업이 현재 자리에서 많이 쭉 조정받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한 35,000원에서 3만원 요 부근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두시고요. 천천히 분할로 공략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지금 당장의 주가가 많이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이 조정의 일부가 올 수 있는 거고요. 이 시장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면서 조정 같은 경우도 일부 이렇게 쭉 올 수 있지만 이 박스권 자체는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웅의 실적 전망이 너무나도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분기별 실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떻죠? 지금 보시면 이번 연도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1분기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이런 전망치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크게 매출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약 지금 4배가량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이런 전망치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거 연간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년까지는 어떻습니까? 내년에 매출 성장이 다이나믹하게 크게 이렇게 2배 가까이 일어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배 이상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전망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내후년이죠. 2027년까지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쭉 이어진다라는 이런 전망치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급락을 한다면 이때 맞춰서 우리는 태용 요 종목을 분할로 공략을 한다면 추후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 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태용 요 종목을 꼭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실적 전망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적 전망 같은 경우 분기별로 한번 돌려서 다시 보시면은 이런 전망치들 2배, 3배 가량 이런 성장한다라는 이런 전망치가 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명확한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연간으로 봐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이 명확한 모멘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전망치들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웅 같은 경우는 이 풍력 쪽에서 명확하게 매출이 이미 잡혀서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성장한다라는 이런 전망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태웅은 추가적인 모멘텀도 존재하죠. 이 SMR 이쪽 부품 시장 진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추가적인 성장까지 그리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까지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매출 성장 타이밍도 내년부터니까 지금 8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 눌림목이 나올 때 시장에 눌릴 때 우리는 그걸 기회로 삼고 분할로 공략하면서 여러분들은 내년을 쭉 바라보면서 투자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운이 좋으면 이번 연도 연말에 주가 파동이 한번 크게 좀 상승이 기대가 되니까요. 이런 눌림목 자리만 우리가 잘 잡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선택지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드린 요 태용 요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을 우리가 이 시장에 눌릴 때 지금 쫄지 말고 우리는 그때를 기회로 삼고 이렇게 주가가 눌릴 때 오늘도 분할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분할로 공략을 할 때 정확한 맥점 자리에서 못 잡으면요. 앞으로 지금 SMR이라든지 이런 실적 발표로 인해서 대시세가 쭉 나올 때 우리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 넉넉히 쳐다만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런 맥점을 보고 들어가야 우리가 남들보다 크게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태용 요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정확한 이 황금 타이밍이 나왔을 때 제가 신호를 딱 한번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선착순 딱 1000명께만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요 태용 요 종목을 이 눌림목이 왔을 때 이 정확한 맥점에 진입해서 남들보다 더 크게 수익 보실 이런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저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누르셔서 이 태용이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문의 남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 남겨놓으신 분들은 정말로 이 눌림목이 왔을 때 황금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알림을 딱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나도 남들처럼 주식으로 대박 한번 쳐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잠깐 멈추시고 이 고정 댓글에 이 링크로 이 태용이라고 두 글자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하는데 뭐 길어봐야 한 1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런 거 귀찮아하시면 절대 여러분들은 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 남겨놓으시면 대시세가 터지기 직전 구간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다 전부 다 진입할 수 있게끔 제가 황금 타점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누르셔서 이 링크에 이 태용이라고 두 글자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장이 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손실이 크신 분들을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하락 나온 이런 시장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요, 보통 이 종목 선정을 제때 잘 못하기 때문인 건데요. 이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 제가 좀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소를 시켜 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 100% 무료 급등주 텔레그램방, 여기 여러분들 전부 다 초대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이 100% 무료 급등주방은 말 그대로 100% 무료로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렇게 세 종목씩 꾸준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방은요, 실제로 이렇게 드래그라든지 뭐 이모티콘이라든지 스크롤까지 전부 다 되는 이 조작 따위는 없는 텔레그램방인 걸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뭐 지난번에 잡아드린 종목들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가장 최근이죠. 언제입니까? 8월 1일 금요일날 제가 장 시작 전에 딱 잡아드린 인디F 그리고 우양 요 종목,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어떤 종목 잡아드렸습니까? LK 삼양까지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8시 46분, 8시 43분 그리고 8시 32분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종목들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딱 잡아드리고 나서 8월 1일 금요일날 9시 장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제가 첫 번째로 공유해드린 종목이죠. 인디F 요 종목 제가 8시 32분에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9시에 장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인디F 요 종목 한번 8월 1일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F 요 종목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인디F 요 종목인데요. 제가 언제 잡아드렸나요? 8월 1일 금요일날 장 시작 전에 8시 32분에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요, 장중고가 이렇게 11.6%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 나온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 텔레그램방에서 알림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요거 이모티콘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나요? 정확히 8시 43분에 우양 요 종목 제가 딱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요 종목도 8월 1일날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양 요 종목인데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8월 1일 금요일날 장 시작 전에 딱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요, 장중고가 몇 퍼센트 이렇게 상한가 달성해주는 모습 딱 나와 주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9시에 여러분들 시가 베팅에 들어갔으면 이 마이너스 2%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요, 장중고가 이렇게 상한가 도달하면서 하루 만에 이렇게 30% 이상 수익을 쌓아 나갈 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방에서 알림 받아보시고 이 상한가 수익 보신 분들은 요거 이모티콘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종목 잡아드렸나요? 8시 46분에 LK 삼양 요 종목도 광장 시작 전에 관심 종목으로 제가 딱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LK 삼양 요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LK 삼양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인데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8월 1일 금요일날 장 시작 전에 제가 딱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 시가는 6.5%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장중고가 이렇게 25.1% 상승하는 모습이 딱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9시 시가에 베팅에 들어갔더라도 약 19%에서 20%가량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알림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요거 이모티콘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는 요 세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시장의 이슈와 딱 들어맞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까지 다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장시작 전에 이렇게 알림 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당연히 이렇게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놓치지 않고 매수하시는 방법도 절대 어렵지가 않은데요, 여러분들 딱 10초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보시면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이런 식으로 100% 무료 급등주방 링크 딱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이 문의 남겨놓으시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도 이 시원시원한 급등이 터져나올 종목들 무료로 이렇게 알림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입장하셔서 알림 받아보시고 나서 당장 매수를 안하고 제가 공유해드리는 종목들이 오르는지 확인을 하고 매매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종목 공유 한번 받아보시고 스스로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0% 무료 급등주방인데 당연히 무료로 입장을 시켜드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입장 승인해드리는 만큼 이렇게 입장하시려는 분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아서 이 모든 분들을 다 도움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선착순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러분들 입장 신청하셔서요. 매일같이 이렇게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과 이 수익에 대한 고민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해소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제가 100% 무료 급등 조방인데 돈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채널에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이 따봉 버튼까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신 다음에 이 고정 댓글인 링크 누르셔서 지금 바로 입장 요청 주시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도 이 방에 들어오셔서 이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알림 사인을 드리는 종목으로 꼭 이렇게 좋은 수익을 매일같이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